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핫한 제품이죠. 사실 게이밍 시장에 좀 늦게 진입은 했습니다. RTX 2060 노트북들이 지금 막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이 나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ASUS 제품은 좀 늦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들어왔고 리뷰는 또 해야겠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GL504 GV ES119 모델이고요. 디테일가 184만 9천원입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금액은 아직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을 이제 비교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외관부터 소개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 성능이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영상 말미에서는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한번 해서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지금 이제 GTX 1060에 비해서는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겁니다. RTX는 지금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 자체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데 그 발열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느냐? 그러면 발열 해결하기 위해서 쿨러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좀 좋아졌고 실제로 발열이 좀 해결이 많이 됐느냐? 라는 부분을 궁금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데스크탑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좀 다운클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먼저 외관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진 자료로 준비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보고 오실게요. 먼저 전체적인 외관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외관 사진은 생략을 했고요. 모니터 보시면 모니터는 지금 화면이 좀 약간 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진이라서. 근데 이제 144Hz 3ms 패널이고 광시야각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패널은 상당히 화질도 우수하고 색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 밑에 보시면 카메라 렌즈 자체가 지금 그 아래쪽으로 빠져 있죠. GL504 제품은 다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면 보시면 전면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LED 램프 들어오는 자리고요. 요거는 이따가 키보드 보실 때 같이 한번 다시 보실게요. 뒤쪽 보시면은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쿨러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는 상판이 열리더라도 지금 이제 쿨러 쪽에는 이제 바람 통풍이 되는 부분을 가리지 않도록 설계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확장 포트가 있는 좌측면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전원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선 랜 꽂을 수 있는 RJ45, 그 다음에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MI 2.0 포트 있습니다. 그리고 USB는 전부 다 3.0 기준이라서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나옵니다. 3.0 포트 2개 있고, 그 다음에 USB 3.1C 타입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5파이 4극 오디오 단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마우스라든지 연결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USB 단자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켄싱턴 락 있고 SD 카드 리더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답터를 좀 보시면 아답터가 사실 좀 이제 많이 그 와트 수가 높아졌습니다. 저번에 GL504 GM 같은 경우에는 1060 모델은 180W였고요. 지금은 11.8A짜리 230W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 사이즈는 같은데 조금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점은 이 제품은 보시면 이제 크로바 코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데스크탑 전원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와트 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키보드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카 모델이랑 히어로 모델이 있는데, 히어로 모델은 이제 요거랑 조금 달라요. 지금 이제 WASD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스카 모델이고요. 히어로 모델은 ASDF가 이제 투명 키로 되어 있습니다. 요 모델은 이제 스카 모델로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키보드 백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이제 흰색 띠가 있다 그랬잖아요. 흰색 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RGB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이 상당히 예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부로 한번 가볼게요. 내부는 이제 풀샷을 보시면 GL504 GM이랑 그냥 보시면 잘 모르겠죠, 그죠? 지금 이게 약간 달라졌는 게 쿨러랑 이제 구리 파이프들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쿨러 모양은 외관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래픽카드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실 히트 파이프랑 이런 구성이 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PU 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이렇게만 보시면 사실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GL504 GM과 요거 이제 비교를 해놨는 건데,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GL504 GM이고요. 위쪽에 보이는 게 GL504 GV2060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둘을 보시면 뭐 펜 크기랑 이런 부분은 같은데 약간 사진이 이제 좀 뭐 예전에 찍었다는 거라서 각도가 좀 안 맞습니다. 감안하고 보시고요. 펜 사이즈는 완전히 동일하고 펜은 품번도 같은 품번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구리 파이프가 조금 더 늘었죠. 그래픽카드 쪽은 아예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픽카드 쪽에 보시면 실제로 위쪽으로 구리 파이프가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쿨러가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는 그런 형상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CPU 쪽 쿨러는 그다음 히트파이프가 2개 그대로고요. 그래픽카드 쪽 같은 경우 히트파이프가 3개로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전원부 쪽에 들어가는 뭐 구리 파이프들도 조금씩은 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SSD NVMe죠. NVMe SSD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그 하드디스크 연결 브라켓이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꽂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내부 구성품에 보시면 CD랑 같이 들어가 있는 구성품에 여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여기 하드 브라켓 연결할 수 있는 젠더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드를 내가 확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성품에 들어가 있으니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실제로 GL504 GM 1060 모델이랑 완전히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가서 15.4V에 66W씩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뭐 저는 약간 그 배터리가 용량이 좀 더 컸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원형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외관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뭐 배터리가 좀 동일한 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어댑터가 이제 230W 짜리로 높아졌는데,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좀 줄었다는 거는 실제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배터리로만 작동을 할 때는 그래픽카드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 사용하는 시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GL504 GM 1060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모델이랑 RTX 2060이 장착된 모델이랑 그냥 배터리로만 작동을 시켰을 때는 사실 큰 의미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좀 좋아진 부분은 쿨러가 좀 많이 좋아졌다. 그죠? 구리랑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고 쿨러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진 부분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사진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군데군데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스펫이나 이런 전원부들이 상당히 조금은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발열이랑 이런 부분도 아마 잘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또 어떤지는 제가 뭐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기본 파이어 스트라이크 항상 뭐 구동을 하죠. 파이어 스트라이크하고 그다음 타임 스파이. 실제로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RTX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는지를 보려면 지금은 이제 포트로얄이라는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벤치마킹을 할 게 점점 더 많아져서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뭐 그렇네요. 일단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먼저 구동해 볼 거고요. 그 다음 타임 스파이랑 그 다음에 포트로얄은 점수만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픽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레임이랑도 잘 나와요. 이게 지금 보시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수는 12651점이고 그래픽 카드 점수가 14440점이 나왔어요. 뭐 1060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스파이 보시면 그래픽 점수가 5459점이 나왔죠. 그리고 포트 로얄은 이게 이제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얼마나 잘 구현이 되는 게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이제 벤치마킹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군데군데 이제 대부분 벽면이 막 유리로 되어 있거나 거울로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반짝거려요. 그리고 뭐 이제 우주선 이런 부분 보셔도 굉장히 좀 반짝거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뭐 감안하시고 보세요. 이제 포트로얄 같은 경우는 전체 점수가 2837점 나왔습니다. 요거 이따가 제가 데스크탑이랑 한번 비교를 해 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그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ROG 모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게이밍 센터가 있어요.
ROG 버튼을 누르면 게이밍 세터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 그래픽 UI가 좀 많이 바뀌었죠. 뭐 여기서 이제 터보 모드, 뭐 밸런스 모드, 그 다음에 뭐 사일런트 모드 매뉴얼로 이렇게 이제 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CPU랑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펜 RPM 이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체 뭐 펜 RPM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떠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옆에 이제 좌측면에 보시면 지금 뭐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어플이 생겼어요. 여기 지금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추가로 되어 있고, 제가 이걸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설치되어 있는 어플이 어떤 게 있고, 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설치하려고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그 ASUS에 가입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ASUS 계정을 만드셔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뭐 무료니까 요거는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그 안드로이드 폰이랑 연결해서 뭐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랑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게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는 이제 비교군이 없다, 그죠? 1060은 얼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RTX는 얼마가 나오고, 이제 뭐 사실은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많이들 문의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제 RTX 그래픽 카드가 데스크탑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이제 성능이 좀 다운클럭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오느냐라고들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교를 했는 게 뭐냐면, 그래픽카드 RTX 2060 파운더스 에디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타임스파이, 포트 로얄, 이 세 가지를 구동을 했을 때 점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 표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게 RTX 2060 데스크탑 그래픽카드예요. 이게 파운더스 에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RTX 2060 랩탑이라고 하는 게 노트북 그래픽카드입니다. 자, 일단 먼저 코어 뭐 하드웨어 스펙부터 봅시다. 쿠다 개수는 실제로 1920개로 같습니다. 근데 베이스 클럭이 데스크탑은 1365고요. 부스트 클럭이 1680이에요.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960에 1200입니다. 실제로 뭐 한 40% 정도의 코어 헤르츠가 날라갔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이렇게 성능도 많이 차이가 나냐라고 보시는데, 그럼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이제 벤치마킹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18,332점이고,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4,440점이다. 그죠? 그 다음에 타임스파이는 7,478점, 그 다음에 5,459점, 그 다음에 포트로얄은 3,712점, 2,837점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좀 이게 뭐 환산이 안 된다, 그죠? 요거를 지금 보시면 백분율로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데스크탑의 성능을 100으로 봤을 때 노트북의 성능이 뭐 파이어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78%, 그 다음에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73%, 그 다음 포토리는 76% 정도 수준이 왔다 갔다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5%의 성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어 클럭이 이렇게 낮은데 왜 이렇게 성능이 뭐 생각보다는 잘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아마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다운 클럭을 했지만 좀 발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잡아서 스로틀링을 좀 해결을 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능이 잘 나온 것 같고요. RTX 2060 노트북 그래픽카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열이 많이 안 났었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지금 이게 점수 차이가 좀 있죠.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1060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그래픽카드와 노트북 그래픽카드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뭐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실제로 한 5%, 10% 정도 수준의 차이밖에 안 난다.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봤을 때는 뭐 베이스 클럭이랑은 거의 같았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1060에도 약간 뭐 발열이 심하고 팬 소음이 있다라고들 있었기 때문에 RTX는 분명히 다운클럭이 많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공연히 알고 계시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운클럭이 상당히 심하죠. 근데 성능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뭐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말해서 장점은 실제로 쿨러도 많이 좋아졌고 발열은 상당히 잘 잡혔습니다. 이게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많이 발열이 좀 괜찮아져서
이 정도면은 노트북으로 쓰기 괜찮겠다. 실제로 1060 6기가 정도 수준의 발열밖에는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쓰라고 하면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 아무래도 이제 다운클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약간 손해를 보는 느낌을 느끼실 수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금액이죠. 금액이 상당히 올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손해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게 구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죠.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해주는 게임을 한다. 내가 뭐 이제 배틀필드 5랑 그다음 뭐 앤썸이랑 이런 게임들을 해서 내가 레이트레이싱이 적용이 되는 게임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뭐 무조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일반적으로 뭐 고성능의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하는데 뭐 이제 이 정도면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별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뭐 1060 제품들은 이제 서서히 막 단종이 들어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뭐 후속 그래픽 카드들이 나오는데, 아니 뭐 지금 내가 노트북을 100만원 중반대 이상을 주고 사면서 굳이 단종된 제품을 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구매에 많이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트북 추천은 계속해서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준비한 자료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